저희가 제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아이디어 내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아직 오픈은 아니지만 준비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스마트 스케일이 있어요. 스마트 스케일 같은 경우는 저울이죠. 저울이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당연히 체중계 쪽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체중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스마트 저울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올라갔을 때 몇백 그램, 몇 킬로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 3월 31일 날 나온 샤오미의 저울인데 2만 얼마인가 하더라고요. 와, 이쁜데 저렇게 싸게 말도 안 돼. 어차피 하드웨어 싸움은 중국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사실 이거를 이용한 뭔가 서비스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거는 이제 어비슬리라는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무게를 올려놨을 때 얘가 현재 200g이다 300g이다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뭔가 무게를 올려놓으면은 그게 위에 무게 감지되는 순간 뭔가 있는 거잖아요. 빼면은 없잖아요. 그래서 있다 없다를 알아내요. 그 다음에 우유라고 예를 들게요. 우유를 좀 마셨어요. 마셨으면은 용량이 줄겠죠. 그럼 무게가 줄어들어요. 다시 우유를 채워놓으면은 무게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저울을 가지고서 알아내는 거를 뭔가가 있다 없다랑 무게가 늘고 있다, 무게가 줄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할 때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저울이면은 몇 그램 재는 거지. 몇 그램 안 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약간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알아냈으니까 이 세 가지 가지고서 어떤 서비스를, 어떤 걸 또 만들지? 라고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우유. 냉장고 안에다가 쟤를 놓고서 그 위에다가 우유를 올려놔요. 그 무게가 감지가 되겠죠. 근데 마실 때마다 그냥 줄 거예요. 줄다 보면은 이제 새로 살 때가 되겠죠. 그러면 주인한테 새로 사세요 라고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푸시가 될 테고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사모님께화스러운 약간 대표적인 이런 서비스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아무데나 사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우산꽂이에다가 얘를 놨습니다. 그다음에 위에다가 우산을 놔요. 그 우산이 감지되면서 이제 우산이 꽂혀 있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핸드폰을 들고서 이제 나가는데 밖에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핸드폰은 밖에 이제 날씨를 정보를 알아와서 저한테 우산 챙겨라 라고 푸시를 해줄 수 있죠. 근데 그 푸시는 제가 우산을 진짜로 안 챙겼기 때문에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밖에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 챙겨라가 아니라 진짜 우산이 안 챙겼으니까 이제 알려준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비콘 같은 경우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좋든 나쁘든 아니면 방금 먹었다 안 먹었든 간에 어쨌든 막 정보를 소개해내는데 방금 이런 우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우산을 안 챙겼기 때문에 우산을 챙겨라 라고 이제 푸시를 해준다라고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사이즈는 7 곱하기 7cm예요. 7 곱하기 7cm는 우유팩 사이즈죠. 우유팩 사이즈고 냉장고에서 제일 작은 공간이 보통 우유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디자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지나게 하자. 그래서 광택 처리만 하고 그 다음에 광택 처리하면 뭔가 물고 올려놨을 때 미끄러질 테니까 안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실리콘으로 해서 살짝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미끄러지는 부분까지.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3D 모급 뜨고 3D 모급 가지고서 이제 도색 작업까지 이제 완료가 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멋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동영상까지 이제 설명 동영상은 아닌데 뭐 제품이 그냥 돌아가는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주 목적은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기존에 없던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기존에 있던 거라도 약간 뒤집어서 생각하면서 이슈몰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목적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것저것에서 다 쓸 수 있는 용도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이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재난대처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저희 재난대처 같은 경우도 아까 비콘 한 개는 한 개의 신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기능밖에 못한다. 다른 기능을 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재난대처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쿠폰을 주다가 재난 발생 시부터는 탈출구를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로 바꾸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양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이제 좀 하드웨어 쪽 해본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긴 해요.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어느 정도 15년 동안 해왔으니까 짬밥이 이제 있는데 하드웨어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막 설계 같은 경우도 했는데 디자인은 양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양산을 하려면 금형이라는 걸 뜹니다. 금형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금형비가 되게 비싸요. 저희는 총 4판 해가지고 총 금형비가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디자인만 살짝만 바꾸면은 400만 원에 할 수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안 바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디자인 자체가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둥글게 튀어나오면서 여기도 컬러가 약간 베이가 다른데 만약에 저게 이제 직선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한 판으로 될 수 있는 건 저는 4판을 미루거든요. 금형회사에서는 아 이거 미쳤다 디자인 바꿔라 이거 너무 돈이 아깝다 라고 했는데도 싫다 난 내 디자인이니까 무조건 할 거다 라고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건 저니까 미친 거지 절대 이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저는 이제 제가 금형 작업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였던 거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하면 금형이 한 판, 두 판 이게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디자인할 때 최대한 이제 디자인을 비용 많이 안 들이게끔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조금씩 쌓아가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총 4판으로 이제 돼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알루미늄이에요. 금속판인데 금속판 같은 경우는 왜 있냐라고 하면은 천장에 설치할 때 여기다가 조인트를 이제 놓고서 얘를 딱 끼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럼 굳이 왜 천장에다 붙일 때 왜 알루미늄 쇠로 만들었냐 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거 역시 제가 하드웨어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잔머리로 이제 만들게 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실내 내비게이션의 구축에 관련된 건데요. 실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천장에 붙여놓고 아까 뭐 삼각 측량이든 저희의 뭐 2PD 기법이든 막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시멘트를 뚫기 때문에 천장으로 올라가 버려요. 신호가 위로 올라가니까 측량 부분이 되게 힘들어요. 제가 서 있으면 지금 여기에 저희가 5층이잖아요. 4층에 있는 신호도 받아오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죠. 4층에 있는 게 많이 더 가깝고 위 천장이 높아가지고 우리 층이 높다. 그러면 잘못해서 제가 5층에 있는데도 4층에 있다고 나와요. 근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강제로 두 개의 철판을 깔아버렸죠. 그래서 원래 피콘 자체가 360도로 쏘는 거지만 저희는 180도로만 쏘는 이상한 형태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니까 잘 되더라고요. 진짜 잔머리 좋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필름이 하나 있대요. 전파를 막는 필름이 하나 있는데 걔를 그냥 하나 붙이면 되는데 왜 굳이 쇠로 만들었냐라고 하더라고요. 몰라서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그래서 많이 이제 알아보시고 작업하신 건 당연히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 할 때는 하드웨어 하는 사람 한 명도 몰랐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끼리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끼리만 친해요. 왜 엮이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컬러 베리에이션을 제일 위판은 흰색, 노란색, 뭐 회색 이런 식으로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사출하는 데다가 이걸 딱 풀어줬어요. 색깔을 이렇게 뽑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막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왜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 컬러 코드값을 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리면 되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컬러랑 비슷한 컬러 색깔을 가져오래요. 이게 폰트 모니터에서 보는 색깔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 노란색 같은 경우는 그 마요네즈 통 뚜껑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란색을 가져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빨간색은 뭐 가져가서 빨간색 이런 색깔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처음 알았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금형이나 설계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조립 같은 경우도 있어요. 조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공장에서 조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립 공장이 따로 있죠. 그래서 맡겨야 되는데 돈을 아끼고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집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하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저희 딸하고 같이 하나씩 조립하는 미쳤죠. 5,000개를 저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맡길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립이 이제 한 개당 이제 그 조립 과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밑메이트 있고 그다음에 밑판 그다음에 얘를 낍니다.
얘를 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를 바꾸서 그 다음에 얘를 또 4개를 본드를 붙여서 4개를 또 붙여요.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는 나사구멍 보이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그걸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저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립하는 아줌마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개당 1,0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조립 가격이.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이제 또 새롭게 알았던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귀걸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중에서 이제 거비어링 귀걸이가 있는데요. 귀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웨어러블 디바이스 만들고 싶은데, 근데 찾아보니까 작년 1월달에 아이디어가 돼서 만드는 거예요. 뭐 팔찌, 반지, 목걸이 다 있는데 귀걸이가 없더라고요. 왜 전 세계적으로 귀걸이가 없지?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럼 귀걸이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럼 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귀 같은 경우는 소리를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귓구멍에 듣는다. 그러면은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데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귓구멍에 듣지 말자. 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총 3가지가 될 것 같아요. 소리 같은 경우는 저는 골전도를 이용했어요. 골전도 스피커를 이용해서 뼈를 통해 소리를 냈고, 두 번째는 진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 뒤에서 심박수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박 체크가는 심박 체크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어떻게 아이디어를 낸다면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람 죽었을 때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되나?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귀 뒤에서 이제 심박 체크하는 이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능하구나 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귀 뒤에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래 귀에서 어쨌든 심박과 뭐 어쨌든 이것저것 소리도 막 알아냈다. 이거가 지금 근데 뭐하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야 되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디바이스만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생각해서 작업하고 있는 게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도슨트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한 것도 마찬가지 있는데 뭐 작품이 있어요. 작품 있으면은 여기 비콘이 하나 있습니다. 근처로 가면은 스마트폰으로 작품이 띵 떠가지고 설명 보고 이런 부분이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겠죠. 저희는 근처로 딱 가면은 소리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레이션이. 이게 좀 더 편하겠다. 기존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벌써 이어폰을 빌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면 보통 작품 번호를 불러요. 35번, 40번. 혹은 초음파로 하는 것인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초음파 기계를 또 전기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걔보다 비콘이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귀걸이를 활용해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개인 또 B2C가 아니라 B2B예요. 사용자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들어와서 인포데스크에서 저 디바이스를 빌린 다음에 작품을 감상하면 된다라는 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했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비콘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무조건 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앱을 안 깔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앱을 깔게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디바이스에다 앱을 넣어버린 거예요. 디바이스에 앱을 넣어버린 다음에 그것만 빌리면은 앱이 알아서 실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이런 도스트 귀에 걸리는 소리 나오는 이 제품 빌리는 게 보통 30~40% 정도가 이미 많이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쪽 시장을 노려야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재 비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하고만 연동이 돼요. 우리들이 항상 아이디어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근데 그게 아니라 비콘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랑 다이렉트로 할 수 없나? 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아이디어를 또 만들었죠. 비콘이 어비어링 쪽으로 귀걸이로 신호를 보내고, 어비어링은 서버 쪽으로 정보를 요청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좀 더 가능성이 비콘 시장보다 좀 더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비콘으로 도스트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이 다 설치해 놓으면은 저희 귀걸이만 팔면 돼요. 비콘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외국 거나 우리 거나 어차피 UUID 레이저 마이너 값을 가지고서 이용하기 때문에 다 동일해서 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남들이 열심히 이제 깔면 우리가 뒤로 들어갈게 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어비어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금 말했던 이 어비어링 도스트 서비스는 이번 주 연락이 와서 토요일날 이제 촬영을 하는데 KBS에서 뭐 장영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번 주 1월부터 첫 방송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거기 촬영으로 나가기로 해가지고 바로 저희 토요일날 갤러리 가가지고 설치해놓고 시범 테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너무 빨리 가서 이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하다 보니까 또 경쟁자가 또 그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경쟁자가 많았을 때 그들이 다 해놨을 때 그 다음 시장을 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금 또 생각해 놓으셔도 너무 빠른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걸이 디자인에 대한 건데 되게 커요. 되게 크고 귀에 정말 여기다 거는 게 아니라 귀 위에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걸이 맞겠죠? 위에다 거니까. 근데 왜 저렇게 또 디자인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디자인이 들어가기 전에 기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손가락 두 마디면 끝나요. 손가락 두 마디면 끝나서 저희는 원래 귀 뒤에다 하려고 그랬어요. 이 귀 뒤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탄력을 이용해 고정시키는 방식인데요. 근데 귀 뒤에다 많이 저희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특이하게 하겠다. 기존에 나와 있던 귀걸이 형태가 아닌 특이한 형태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저렇게 디자인을 해서 저거는 국내보다 사실 해외에서 인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이 아니라 스페인에 가서도 정말 운 좋게 이제 스페인 TV 생방송에도 이제 나갔거든요. 나가서 저희 이제 귀걸이 제품 디자인 막 보여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이 디자인 컨셉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컨셉을 뭘로 하지? 하다가 이제 그래 글로벌적으로 알만한 걸 하자. 그래서 마오이족 아시나요? 마오이족이라고 뼈를 여기 심어놓는 쪽 있잖아요. 마오이족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완전 뻥 터졌어요. 그래서 역시 디자인 특이하고 봐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보급 뜨고 기판을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건데 이거 키스를 잘못 만든 거예요. 속을 꽉 채운 거죠. 비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붙여봐야지? 라고 해서 지점 프로를 해서 이렇게 붙여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점도 없어 보여. 그 순간점 작제로 붙여보기도 했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충전을 하고 많은 부분이 될 것 같고요.